Mutation. It is the key to our evolution. It has enabled us to evolve from a single-celled organism into the dominant species on the planet. This process is slow, normally taking thousands and thousands of years. But every few hundred millennia, evolution leaps forward. 엑스맨 시리즈의 6번째 영화이자 프리퀄 3부작을 마무리하는 엑스맨 아포칼립스가 개봉했습니다. 슈퍼히어로 장르가 아직 생소했던 2000년에 1편이 개봉하면서 현대적인 슈퍼히어로 장르의 시초가 되었고 이후 16년간 6편의 영화로 최장수 슈퍼히어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 엑스맨. 오늘은 1, 2부로 나누어서 1부에서는 엑스맨 오리지널 시리즈 3부작을, 2부에서는 프리퀄 3부작을 함께 둘러보고 엑스맨 시리즈의 장단점과 나름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대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세상을 구할 슈퍼히어로들을 원하는 대중들의 기대를 기반으로 슈퍼맨, 배트맨, 캡틴 아메리카 같은 전형적인 슈퍼히어로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엑스맨 코믹스의 원작은 미국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 이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서 편견과 차별에 의한 갈등과 대립의 정서를 바탕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Who taught you to hate your own kind? 당시 흑인 인권운동의 양대 산맥인 마틴 루터 킹과 말콤 엑스는 엑스맨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두 캐릭터 프로페서 X와 매그니토에게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And bring about the freedom of these people by any means necessary. 백인들에 의해 부모와 가족이 희생되고 폭력과 강경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말콤 엑스의 정서는 강경파 지도자 매그니토로 Don't get in my way. I have a dream. 인간의 선함을 믿고 평화주의 화합을 추구하던 마틴 루터 킹의 사상은 평화주의 지도자인 프로페서 X로 대변되었습니다. I'm looking for hope. 이렇게 엑스맨 시리즈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히어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서 살아남으려는 소수자들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hat mutants who've come forward and revealed themselves publicly have been met with fear, hostility, even violence. 우연한 기회에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능력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엑스맨의 능력,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의 차별과 대립. 이런 엑스맨의 세계관은 인종차별과 계층 간의 갈등을 우화한 철학적인 주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절대악과 맞서는 기존의 슈퍼히어로들과는 큰 차별성을 갖게 됩니다. We must know who they are, and above all, we must know what they can do. A group that the world hates and fears, but ultimately has to defend that same world against. 본인 스스로 성소수자인 게이이자 유태인으로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의 중심에 서 있던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엑스맨 시리즈의 감독으로 영입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코믹스 원작의 팬이 아니었다는 브라이언 싱어 감독은 엑스맨 원작의 캐릭터와 기본 설정은 빌려왔지만 코믹스 어느 에피소드에도 해당되지 않는 독자적인 스토리로 엑스맨 1편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원작 코믹스에서 최단신 캐릭터인 울버린의 캐스팅에 190cm가 넘는 무명배우 휴 잭맨을 캐스팅한 것도 코믹스 원작과는 다른 엑스맨을 만들고자 했던 브라이언 싱어 감독만이 할 수 있는 신의 한 수였죠.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브라이언 싱어의 이런 독자적인 접근 방식은 평단의 호평과 흥행은 물론이고 엑스맨 원작의 팬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I am Iron Man. 일반적으로 슈퍼히어로 장르는 영웅이 어떻게 태어나고 그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히어로들의 능력은 축복이 되고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대중들에게 지지와 환영을 받게 되죠. 하지만 엑스맨의 정서는 이와는 정반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When they come out, does it hurt? Every time. 수많은 캐릭터의 화려한 능력을 보여주고 과시하는 데 치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능력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어두운 면을 더 부각시킴으로써 이들의 능력이 단순한 볼거리로 전락하지 않고 엑스맨의 주제를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Help me! Somebody help! 7,500만 불의 다소 적은 제작비로 이에 3배가 넘는 3억 불을 벌어들였고 평단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엑스맨 1편. 이 영화를 지금 본다면 요즘의 슈퍼히어로 영화처럼 대단한 스펙타클을 보여주거나 완성도가 뛰어난 영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게 있는 주제의식과 상업성이 적절히 결합된 현대적인 슈퍼히어로 장르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war is still coming, Charles, and I intend to fight it. By any means necessary. And I will always be there. Old friend. 엑스맨 1편 이후에 비로소 슈퍼히어로 장르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Get you later. 블레이드 시리즈의 2편이 만들어졌고 스파이더맨 1편을 비롯해서 데어데블, 헐크 등이 등장하면서 그래픽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보다 화려한 볼거리를 우정한 다양한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2000년대 초반입니다. (1편이) 만들어진 2000년 이후 3년 만에 개봉한 엑스맨 2편에는 1편의 감독이자 메인 스토리를 만들었던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각본과 연출에 그대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작자로서도 참여하게 되면서 시리즈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됩니다. Your continuing search for hope. 1편이 프로페서 X와 매그니토를 중심으로 엑스맨 내부에서 강경과 평화의 대립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My son is dead. Just like the rest of you. 2편에서는 윌리엄 스트라이커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돌연변이 양진영과 인간이라는 원작의 3파전 갈등 구조를 확립하고 엑스맨의 세계관을 완성하는 영화로 자리잡게 됩니다. 1편에서 다소 약했던 액션을 표현하는 연출력 부분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줍니다. 특히 나이트크롤러가 백악관을 침투하는 영화의 오프닝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공간과 시간을 변형하면서 만들어내는 박진감 그리고 또 타격감은 지금의 슈퍼히어로 장르 액션의 기반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억 불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되면서 엑스맨 2편은 더욱 커진 스케일과 볼거리로 무장한 블록버스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개봉 당시 미국 내 3,000개가 넘는 극장에서 일제히 개봉하면서 가장 많은 상영관을 확보한 영화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그 볼륨 면에서 20세기 폭스의 야심이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제작비의 4배에 가까운 4억 불의 흥행은 물론이고 로튼 토마토 지수 86%를 나타내면서 평단에서도 큰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Professor? Is everything all right? Yes, I think it will be. 엑스맨 2편은 1편보다 나은 2편이 없다는 불문율을 깨고 슈퍼히어로 장르도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수작임이 분명합니다. Mutation. It is the key to our evolution. It is how we have evolved from a single-celled organism into the dominant species on the planet. This process is slow, normally taking thousands and thousands of years. But every few hundred millennia, evolution leaps forward. 아마 엑스맨 시리즈의 흑역사를 꼽으라면 단연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말 그대로 시리즈를 거의 종결시켜버릴 뻔한 엑스맨 3편을 꼽을 것 같습니다. 2억 불이 넘는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가면서 스케일과 비주얼 면에서는 가장 화려한 면모를 과시한 3편이 왜 엑스맨의 흑역사로 남게 됐을까요? 엑스맨 3편의 운명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슈퍼맨 리턴즈 연출을 위해서 브라이언 싱어가 제작, 감독, 각본에서 모두 발을 뺐고 기존 시리즈를 함께했던 각본, 편집, 촬영 감독을 비롯해서 모든 주요 제작진이 브라이언 싱어를 따라갔습니다. 개봉을 1년 앞둔 2005년까지 감독 협상조차 난항을 겪었고 2005년 지금은 킹스맨으로 잘 알려진 매튜 보온 감독이 영입됐지만 개인적인 사정과 조급한 제작 일정에 반대하면서 하차했습니다. 새롭게 브렛 라트너 감독을 영입한 가장 큰 이유는 전작 러시아워에서 조급한 제작 일정을 감수하고 영화를 잘 마무리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Which one of y'all kicked me?
실질적인 최종 각본은 단 7개월 만에 완성됐고 촬영과 후반 작업도 1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조급한 제작 일정과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엑스맨 3편은 그 토대부터 기존의 엑스맨 1편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엑스맨 시리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이에 대한 대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대립에는 옳고 그름, 선악의 구분이 확연하지 않았었습니다. 어쩌면 엑스맨의 핵심은 대립과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정서보다는 어느 한쪽으로만 귀결될 수 없는 내적인 갈등, 그리고 그 모호한 경계였을지도 모릅니다. Who will you stand with? The humans or us? 하지만 3편에서는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에 완전한 선이 그어지고 캐릭터들의 내적 갈등이 사라지게 되면서 단순한 선악의 대립으로 이분화됩니다.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고수해온 엑스맨 시리즈의 장점 중 하나는 캐릭터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세계관과 주제의식의 테두리 안에서 그 능력들을 억제해왔다는 점입니다. 브라이언 싱어가 시리즈를 떠나게 되면서 이 억제의 고삐가 완전히 풀어지게 됩니다. 단지 액션과 볼거리를 위해서 소모적으로 사용되는 캐릭터들이 셀 수 없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가 더 센가 지켜보는 일종의 파워게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You never should have left. 더불어 코믹스 원작에서는 엑스맨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클롭스의 갑작스런 죽음이나 단지 갈등과 대립의 고조를 위해서 영화의 중반부에서 희생되어 버리는 프로페서 X의 죽음은 엑스맨 시리즈를 사랑하는 관객들에게 뜨악함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었죠. 뜬금없는 등장, 뜬금없는 죽음, 거기에 뜬금없는 로맨스까지. 조급한 제작 일정은 결국 뜬금없는 각본과 연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4억 6천만 부를 벌어들이면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흥행을 기록하긴 했지만 투입된 제작비 대비 흥행 성적은 가장 저조했던 3편. 가장 화려한 볼거리를 만들어냈지만 엑스맨의 핵심을 지키지 못한 이번 3편은 브라이언 싱어의 빈자리만 더욱 크게 느껴지는 엑스맨 시리즈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엑스맨 3편의 흑역사를 뒤로하고 새롭게 부활한 엑스맨 프리퀄 3부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강도깨비였습니다.